자, 여러분들은 영어를 못하는 것이 게을러서입니까? 아니면 의지가 빈약해서 1월에 시작했다가 가다가 포기를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한국, 아시아권이 특히나 많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영어 좀 한다는 유튜버들이 나와서 그들이 잘난 체 하면 굉장히 그들을 따라가고 싶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환경에 주어진 거예요. 영혼과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영혼이 게을러서 또는 정신력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과의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환경이 달라요. 환경은 뭐 예를 들면 집안 환경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외국어 학원을 어렸을 때 많이 다녔거나 아니면 유학을 다녀왔거나 아니면 주변에 외국인 가족이 있거나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외국인 학원, 외국어 학원 같은 경우도 입시 학원이라면 또 다를 수 있겠죠. 입시 학원에서 문법이나 단어 암기로 배운 학생들은 영어 자체를 잘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외국어 학원이라면 그 원어민과의 자유로운 만남과 그러한 소통과 그런 환경이 지속적으로 됐다면 조금 더, 완전히 아닐 거예요. 조금 더 나을 뿐이에요. 근거가 있느냐? 네. 누구나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잘한다는 게 근거예요. 가지고 있는 능력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못하면 제가 그것은 언어 능력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잘하거든요. 모국어죠 사실. 그래서 언어의 능력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이에요. 인류는 10만 년 전 갑자기 언어 능력이 생겼으며 그 능력은 지금도 조금의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하면 10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어의 능력에 향상은 없었어요. 라고 노암 촌스키 근대 언어의 아버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분을 얘기할 때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능력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인종의 또는 어떤 뭐 7천 개 언어가 존재하는데요. 이 7천 개 언어에 존재하는 것 중에는 부족 국가도 있겠죠. 아마존 같은. 그래도 언어의 능력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관념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관념이란 건 정신력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으나 정신력이나 영혼이나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의 모든 걸 지배할 거라는 이런 생각이 관념이에요. 대표적으로 영어 읽기 전에 먼저 이것도 볼게요. 동양인들은 용 같은 경우를 날개가 없어도 날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것은 바로 관념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날라라고 생각하는 서양인의 입장에서는 용을 보시면 날개가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용은 날개가 없어요. 뱀처럼 생겼어요. 그래도 날아다녀요. 왜? 용이니까. 영혼과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으니까. 이무기가 용이 되는 것처럼 관념적인 거죠. 그래서 이 관념에서 나온 게 뭡니까? 소림사 무술이나 동양의 무술을 보면 굉장히 신비롭게 나와요. 물론 신비롭지 않습니다. 그냥 몸덩어리인데 소림사나 동양의 무술은 뭐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장풍을 쏘거나 이런 이상한 짓을 하죠. 그거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관념의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돼요. 동양의 문제는 이 관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 예를 들어서 강화도에 가보시면요. 신미양요때인가? 그때 보면 우리가 말할 때 그런 말 하죠. 뭔가 신미양요 때 미국인들은 포를 갖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했는데 우리는 창과 칼로서 대항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포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대포인 거예요. 없을 무자에 무대포. 대포가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싸우는 것인가? 그게 정말 놀라웠던 거죠. 이게 자랑입니까? 자랑은 아니에요. 자기 목숨은 딱 한 번 살고 죽는 거예요. 근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물론 그들 때문에 저희들이 존재하는 건 고마워요. 그러나 개인적 입장에선 무대포는 문제가 있어요. 자기 목숨을 너무 쉽게 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처럼 관념에 빠진 거죠. 뭔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게 물론 그분의 고마움에 제가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인간으로 봤을 때 같은 인간으로 봤을 때 얼마나 허망한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자, 이분의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EBS 파이널에 있던 문장인데 물론 미국인인 것 같아요. 또 영국인이나 서양인인데 영어를 썼으니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The relation of body to mind has been active part of the philosophy of non-Western cultures. 몸과 마음의 관계는 적극적인 부분. 그러니까 철학의 비서양 문화에서는 철학의 아주 적극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의 그런 관계를 아주 비서양권에서는 적극적인 부분, 아주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Some ancient Chinese philosophers, for example, did not believe in body dualism. There was no mind, only the organic body. 일부 서양 말고 차이니즈 철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과 바디의 듀얼리즘.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데카르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데카르트가 했던 말 중에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죠. 생각하는 게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생각과 존재가 별개인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인 거죠. 영혼이 있고 얘가 생각을 하고 몸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마인드 바디 이원론을 데카르트를 보면 알겠죠. 이것을 믿지 않았다. 아니에요. 믿었어요. 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 There is no mind. 마음이 없으면 organic. 그렇죠? Only organic. 마음은 없고 organic body, 유체적인 그런 기관의 몸만 있다. 이렇게. 이분은 잘 모르는 거예요, 동양을. Mental and physical activities were attributed to the actions of the internal organs, just as mental disorders and physical ailments were the products of imbalances in these organic organs. 이런 mental, 정신과 육체의 활동은 뭐에 기인합니까? internal, 내부 장기의 행위에 기인하고 있다. 꼭 그 mental disorder, 정신병과 육체적인 그러한 질병은 바로 imbalance, 밸런스가 맞지 않는 이 기관들의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의 부산물이다, 생산물이다 였다는 거죠. Treatment for all ailments consists of herbal drugs and acupuncture to alter the function of specific internal organs. 그래서 이러한 병에 대한 치료는 이게 식물이죠. 식물. 우리가 보면 약초를 생각하시면 돼요. 약초로 구성되거나 또는 침 같은 걸로, 침술로 그 기능을 바꾼다라는 거죠. 특정한 내부 기관의 기능을 좀 순환시킨다든지 바꾼다든지 약간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생각은 일부만 본 것 같죠. 우리 아시아에는 굉장히 정신세계를 강조하는 나라예요. 어디보다? 유럽보다 서양 문화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하면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서양에서는 영어를 못하는 건 네가 잘못이야 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환경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다시 말하면 바디적 관계인 거죠. 우리 주변의 환경,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이 환경, 존재하는 거에 그 관점을 맞추고 있죠.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영혼에 맞추고 있고요. 또는 정신력에 맞추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모든 것들은 사실 언어에서는, 다른 건 모르겠으나 수학적 능력 같은 건 모르겠으나 언어에서만큼은 전 세계 7,000개의 언어가 동일하게 하는 거로 봐서 능력은 차이가 없어요. 단지 게으른 것도 아니며 의지가 빈약한 것도 아니며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